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북한이 ICBM을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내에 낙하시켰는데요. 이거는 이번에는 의미가 상당한데, 이게 지금 에이페크 참석차 태국 방문 중이거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난리 났죠. 이거는 일본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이다.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요. 이게 지도에서 보이시는 대로 이쪽에 떨어졌거든요. 한 발을 발사했는데 11시 23분에 쐈는데 6,000km를 올라가서 비행거리는 1,000km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자, 이거를 궤도를 이렇게 추적을 하면은 제대로 궤도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69분간 비행 시간이랬는데 요거는 지난 3월 달에 71분간 비행한 거, 요거 역대 두 번째로 긴 비행 시간인데 69분간. 그러면 요거 비행 궤도를 토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5,000km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미국 본토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무시무시하게 애들이 도발을 하네요. 이러면 이제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말하자면 도발한 거예요. 한국은 물론이고 한미일을 동시에 도발한 건데 이거는 김정은이 상당한 이제 이판사판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지금 뭐 중국도 김정은이가 요즘에 그렇게 쏴대는데 중국도 뭐 별 그전 같으면 이제 이렇게 쏴대면 중국이 뭐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지 마라. 이러고 좀 한반도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성명이 나오고 좀 이게 북한을 달래주거든요. 그러고서는 뒤에서 야, 너 왜 그래? 야, 그래. 원유 좀 내가 더 줄게. 그다음 뭐 식량 줄게. 이런 식으로 쑥 무마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뭐 북한의 도발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뭐 워딩이 나오는데 일절 중국이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것도 섭섭한 거예요. 중국도. 뭔가 내가 난리를 치면 나를 말리느라고 뭔가 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그리고 뭐 반대로 뭘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계속 쏘는데도 돈만 날리는 거야.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 미치고 팔짝 뛰니까 그래? 그럼 이제는 ICBM을 쏘겠다. ICBM은 이건 미국을 도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만 도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지도에 보이는 대로 일본에 대놓고 일본 앞바다에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다가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거는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을 다 부셔버리겠다 이건데 고도로 보면은 계산하면은 미국 본토까지 간다. 그리고 떨어진 건 일본 앞바다에 떨어뜨리고 넘긴 건 대한민국을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를 이제 공공에 처하게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거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게 마침 공교롭게 요게 이제 18일 날 쐈는데 17일 날 어저께 김정은 종말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핵 대응 부차관보가 직접 왔습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NPR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략 문서인데요. 이건 뭐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서명을 하고 그런 건데 여기에 내용이 핵을 만약에 장난을 치면 김정은이가 김정은 정권 종말이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한다는 게 이 보고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리차드 존슨 국방부 핵 대응 부차관보가 17일 날 어제 오후에 우리나라의 국방부를 찾아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직접 처음 날라온 건데 이건 최근 발표한 겁니다. 태세 검토 보고서와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를 우리 군에게 직접 브리핑을 한 겁니다. 종전은 이게 이제 그 대응 부차관보가 오지 않고 주한미 대사관 실무자가 설명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담당 핵대응 부차관보가 직접 날아가서 우리 군에 설명을 했다는 건데 브리핑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언론에 이제 조금 흘린 거는 뭐 핵을 저쪽에서 쏘면은 김정은 정권 종말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거를 한다는 그것만 살짝 언론에 알린 건데 이 실제로 브리핑 받은 거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제 브리핑이 또 있었겠죠. 그거는 아마 상당한 수준의 그러니까 김정은 참수 작전이랄지 그다음에 지금의 그 상황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쏘느냐, 그럼 어느 정도가 지금 남았고 어떻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작전이 들어간다. 뭐 구체적인 게 언론에는 브리핑을 하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 군하고 상당한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ICBM 쏘기 전에 하루 전에 이게 논의가 된 거거든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 수위의 경고를 이번에 한 거예요. 아니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김정은 정권을. 그런데 이거를 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은 보란 듯이 ICBM을 쏴버리네요. 이거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흘러나오는 분위기는 우리 군과 미국의 한미동맹, 그 다음에 주한미군, 그 다음에 이런 핵태세 관련해서 핵우산 이런 거는 안전하다. 이런 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안심해도 된다. 김정은인 한반도에 핵을 못 쏜다. 이런 건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전략 분석이고 생각이고, 김정은은 지금 저렇게 김정은의 최고 수준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 바로 ICBM을 쏜다. 물론 그 전부터 계획돼 있었겠죠. 근데 날짜가 공교롭게 하루 뒤라는 점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이 돼 있어도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하면은 좀 연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냥 쏴버렸습니다. 니네가 우리 정권을 뭐 골로 가게 만든다고? 알았어. 니네 골로 가게 만들게. 이런 식으로 응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이가. 나를 겨냥해? 그러면 나는 니네들 본토를 겨냥한다. 일본도 쑥대밭 만들고 니네 본토도 쑥대밭 만들게. 이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일단 핵은 김정은이가 한반도에는 못 쏠 걸로 보아집니다. 지가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권력을 잃는 게 제일 두렵거든요. 그리고 죽는 게 두렵습니다. 이판사판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다음에 살기가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공포를 못 느껴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 빈살만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걸 내가 가졌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 한반도에 핵은 못 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미국이 천명한 건데요. 이 핵 부차관보가 직접 사상 처음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건 처음인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이라서 대한민국은 안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응징을 김정은이 했다는 거. 저는 이게 미국과 일본, 한국의 어떤 군사적으로 압박,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자기들이 대응, 이런 목적도 있지만, 저는 이거 이재명 구하기, 문재인 구하기, 이것도 일환이 아닌가. 정진상이가 오늘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전두환 정권, 군사정권보다도 더한 검찰 정권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주사파들이여 봉기하라, 남한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여 준비하라, 이런 사인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태원 사고에 이어서 뭔가 이것들이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분이 저희 이봉규 TV에 나와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얘기한 것이, 경찰복으로 또는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위장복을 입고 시위대에 섞여서 사고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제가 예측하는 거지만, 시위대를 막는 척하면서 뭐 칼로 쑥 쑤시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칼로. 아무도 모르겠죠.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한쪽에서 쿡 찌르면은 찔리는지도 모르고 이제 뭐 따끔하고서 막 정신없이 뭐 이러다가 나중에 피가 절절절절 나고 거기서 쓰러진다. 그럼 피에 났다. 그러면 피를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우와, 피가 났다, 사람이 쓰러졌다, 죽었다, 경찰이 사람을 죽인다, 경찰을 무찌르자, 이러면 막 와 해가지고서 이제 밀고 들어갈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복 입은 사람, 군복을 입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국정원에서 근무한 사람이 뭔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정진상이가 누굽니까? 저는 이재명을 캐스팅한 사람이 정진상이라고 뽕평도 했는데, 정진상이가 수상합니다. 지금 드러나는 게. 그런데 영장심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자, 이태원 사고 가지고선 뭔가 안 되니까 지금 이걸로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여차한데, 사고를 또 하나 내서 이태원 사고 플러스 무슨 사고, 이게 뭐 지하철 사고가 됐든 무슨 사고가 됐든, 그래서 완전히 소용돌이로 몰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주사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간첩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국정원에서 몇십 년간 있던 분들이 한 분이 아닙니다. 두 분이 연거푸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정권 때 북한 입장에서는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적극 지지했는데, 적극 지지하는 대가로 이재명이는 북한에 돈을 이제 준 거고, 그런데 문재인이 이어서 이재명이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이제 고려연방제로 가가지고 문재인이 거의 다 이룩해 놓은 거야. 종전선언 막 계속 국제사회에 떠들고 하는데 종전선언이 못 이루었어. 그런데 이재명이 집권하면 이제 종전선언까지 다 이루어지고, 종전선언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는데 주한미군 여기 왜 있냐?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자연수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정쟁도 끝났고 주한미군 철수했으니까 자 고려연방제로 가서 통일을 이루자. 이러면 여기 있는 주사파 내지는 중도까지도 통일하면 괜히 좋아서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그 통일은 뭐냐면 북한식 적화 통일이지. 그거는 걔네들 꼬심은 옛날서부터 유명하잖아요. 김일성 정권이 거기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꼬신 건데, 근데 그거를 이루려고 그랬는데 선거에서 아깝게 자기네들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길 걸로 세팅을 해놨는데 아깝게 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윤석열 정부 5년에서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쟤네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딱 들어오자마자 벌써 법치 살리면서 이재명, 문재인의 비리들을 지금 수사가 막 착착 다 들어가고 있네. 이제 턱밑까지 문재인, 이재명의 턱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속되는 순간 그 다음은 북한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죠. 아, 자기네들의 적화 통일은 이제 물 건너간다. 그렇다고 무력으로, 이거는 미국의 하나의 협박용으로 ICBM 쏘는 거지 진짜로 쏘지는 못해요. 김정은이 죽기는 싫어한다니까. 진짜로 ICBM 미국의 본토에 쏘거나 한반도에 뭐 장사정포라도 쏘지는 못해요. 주변 변죽은 올릴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제일 김정은 입장에서 하기 쉬운 게, 남한에서 봉기가 5.18 같은 게 더 크게 일어나서 봉기가 일어나서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 무너지듯이 윤석열 대통령 빨리 무너져서 그 다음에 다시 선거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맘 편안하게 이제 돈도 먹을 뿐만 아니라 고려연방제 작업이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거 눈치채고 너무 세게 나오네? 안 되겠다. 그러면 이태원 사고 가지고도 안 되네? 그럼 뭐 하나 더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완전히 한국 사회가 완전 소요 상황으로 몰고 가고, 그런 데다가 안보 위기 상황으로도 몰아가. 그냥 막 쏘는 거야. 그냥 막. 지금 요즘 막 쐈잖아요. 드디어 ICBM까지 쏘면은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북한이 이제 쏜다. 야,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 김정은이 2판 4판 가겠다는 건데, 야, 그럼 김정은이 쏘는 거 아니야? 우리 불안을 조성하는 겁니다. 사회적 불안을. 사고로 불안 조성. 그 다음에 ICBM으로, 야, 미국을 쏜다면 미국이 야 북한 못 건드리지. 그러면 북한이 우리 먹으려고 막 쏠 수도 있네. 야, 불안하다. 이렇게 되는, 불안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불안을 만든 사람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아, 문재인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 이러면서 안보 위험 이러면서 이제 몰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말하자면 외곽에서 도와주는 거죠. 아, 이렇게 사회 불안을 외곽에서 쏘고 막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불안하게 만들고, 내각에서 내부에서는 간첩과 주사파들이 준동해가지고 사고를 유발시키고, 이태원 사고에 의한 제2, 제3물 사고를 막 만들고, 사회가 혼란하고 데모가 막 폭증하고, 데모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유혈사태가 나고, 유혈사태에 눈이 뒤집힌 군중들이 뒤집어 엎고, 이거를 노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넘어갈 나라는 아닌데, 김정은 입장에서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령들이 쭉쭉쭉쭉 들어왔고, 이게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요즘 막 쏘는 거는 같은 날은 아니지만 이 분위기, 그 다음에 이 분위기에 맞춰 이태원 사고, 그리고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태원 사고가? 그런데 정진상이 영장 실심사 받는 날에 ICBM 완전히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다는 사인을 주면서, 그러면 미국 본토도 날리면 미국 개입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놈이 무슨 짓 할지도 모른다, 이 김정은이. 불안에 떨게. 그런 작전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언제부턴가 최근에 두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광화문 연설에서도 두렵다. 제2의 이태원, 제3의 이태원이 날까봐 두렵다. 이런 말을 했는데, 쟤네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놈들이. 물론 과거의 5.18처럼 무장폭동은 못 일으키죠. 지금 무장폭동은 못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사고를 빙자한 혼란 야기하는 데 선수예요. 일본은 우리같이 북한과 마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옛날에 오음진리교가 지하철에 살인가스 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린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데 간첩이 몇만 명이에요. 그리고 소요사태를 꿈꾸는 놈들인데 지하철에 뭐 하나 떨기면요,
끔찍합니다. 아니 이태원에서 압사로다가 그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지하철에서 만약 그 밀폐된 공간에 뭐 하나 가스 하나 툭 떨기고 문이 닫혔어요. 기차는 출발했어. 문 툭 던졌는데 그게 뭐 30초 후에는 가스가 쫙 나오는 장치 해가지고 뭘 밑에 던지고선 범인은 내렸어. 내렸는데 그게 문 닫히고 이제 출발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스가 팍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철두철미하게 제가 이 얘기 지금 몇 번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CCTV 대비해서 진짜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수상한 자, 뭐 수상한 자들을 사전에 색출해야 됩니다. 지하철에도 경비요원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 그리고 만약에 행동을 했으면 빨리 그 사람 잡아야 됩니다. 무섭네요. 이 ICBM 쏜 게 예사롭지가 않아 보입니다. 어저께 핵태세 검토 보고서 설명하러 와서 김정은 종말을 미국 부차관보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ICBM 정진상이 서열이 이재명보다 아래일까요? 무섭습니다. 잘 대비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과의 전쟁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빨갱이들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건 뭔가 눈치를 고급 정보 다 받으셨겠죠. 진짜 결단을 하시.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지만 상대가 이재명과 정진상과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잡아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빨리 잡아놓고 일단 구속부터 시키고선 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